자, 이번에 우리가 같이 공부할 주제는 쿼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말로는 질의라고 하죠. 자, 데이터베이스의 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여기에서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어떤 학생들은 정말 재미있는 공부했다. 나는 이게 딱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다른 학생들은 이거 필수니까 들었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하다가 조금 더 재미를 느낀다면, 나는, 데이터하고 잘 맞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프로그래밍하고 맞는 걸 수도 있겠지만 데이터하고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만약에 여러분이 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제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바로바로 답이 나온다면은 조금 더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공부를 더 해봐도 좋겠고, 더 나아가서 데이터 마이닝, 빅데이터 분석 등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쿼리라는 거는 뭐냐 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써먹어야 될 거잖아요. 자, 써먹는 게 조회, 뭐가 있는지 찾아보는 거, 그리고 수정, 여기에서 수정이라는 거는 삽입, 삭제, 갱신을 다 의미합니다. 조회할 수도 있고 삽입, 삭제, 갱신을 할 수도 있고, 그러한 지리문을 우리가 쿼리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쿼리는 SQL 문을 써서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번 학기에는 SQL 문을 직접 배우진 않을 거예요. 요렇게 있는 SQL 문은 우리가 2학기 때 실무 시간에 배울 거고요. 우리는 Query by Example, 그래서 MS 액세스에서 제공하는 아래와 같은 인터페이스로 우리는 쿼리를 만들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요 SQL문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이래요. from 도서 목록 관리, 즉 도서 목록 관리라는 테이블에서 where 소비자 가격이 2만 초과, 소비자 가격이 2만 넘는 애들을 뽑아낸 뒤, 요게 이제 우리 필터에 해당되는 개념이에요. 필터 2만이 넘는 것만 뽑아낸 뒤, 그리고 select 도서 코드, 도서명 어쩌고 저쩌고 여러 필드가 많았을 텐데 그 중에 얘네만을 화면에 뿌려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면 우리가 SQL문을 지금 깊게 들어갈 건 아니지만 데이터베이스 안에 막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레코드들이 막 있을 거고요. 필드들이 막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 웨어문은 이 전체 레코드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요 레코드와 요 레코드만 뽑아내라, 이런 필터를 거는 거고요. 셀렉트문은 요 컬럼과 요 컬럼만 뽑아내라 해서 방대한 테이블로부터 행을 추출하는 게 웨어문, 열을 추출하는 게 셀렉트문,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뭐 2학기 때 얘기가 될 거고요. 그거 말고 우리가 지금 볼 거는 SQL문을 이렇게 안 해도 우리는 액세스에서, 자, 도서 목록 관리 테이블에서 요런 필드를 뽑아낼 건데 2만보다 큰 거를 뽑아라,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아래에 있는 거를 보고 하게 될 건데, 요 구조를 다시 한번 볼까요? 쿼리 마법사라는 게 갑자기 나왔네요. 자, 지금 요 아래와 같이 하는 걸 우리가 쿼리 디자이너라고 할 거야. 우린 이걸 계속 사용할 거야. 이걸 사용할 거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버튼 하나를 짠 누르면 SQL 편집기가 열려요. 자, 우리가 마우스로 만든 다음에 버튼을 누르면 SQL 편집기가 열리고요. 그리고 다시가 아니고, 이것도 어렵다. 우리 이렇게까지 고급으로 할 필요 없다. 그러면은 아주 단순한 것들은 쿼리 마법사가 있어요. 그래서 마법사에서 뭐 물음에만 몇 번 답을 하면은 이런 쿼리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마법사는 기능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법사 한번 살짝 살펴볼 거고, 편집기 한번 살짝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엔 계속 쿼리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쿼리의 유형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회하는 쿼리가 있고요. 그리고 삽입, 삭제, 갱신을 하는 그런 쿼리가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회 쿼리는 테이블을 전혀 변경시키지 않아요. 조회 쿼리를 한 번 했건 100번 했건 100만 번 했건 테이블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다만 테이블에 있는 값들을 우리가 들여다만 보는 거죠. 조회 쿼리에는 단순 조회 쿼리가 있고요. 그리고 요약 조회 쿼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좀 뒤에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우리는 단순 조회 쿼리를 한참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요약 조회 쿼리라는 거는 나중에 집계 함수라는 거를 사용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요약 조회 쿼리는 조금 어려워요. 예를 들면 레코드가 뭐 이렇게 5개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얘네들의 평균을 구해라. 혹은 얘네들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요약 쿼리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조회 쿼리 중에 단순 조회 쿼리, 요 쿼리가 제일 많고요. 제일 쓰임새도 많고 배울 것도 많아요. 조회 쿼리의 반대로 XS에서 쓰는 용어로는 실행 쿼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실행 쿼리라는 말을 쓰는데 실행 쿼리는 뭔가 테이블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는 유형도 둘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보면 자, 요 실행 쿼리라는 말은 XS에서만 쓰는 얘기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데 스키마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인스턴스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스키마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는 테이블이 없던 게 만들어진다던가 테이블이 날아간다든가 없앤다라는 거죠. 그리고 테이블을 바꾸는 거는 필드를 추가한다거나 뭐 필드를 삭제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스키마를 변경하는 게 아니고 변경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스키마가 아니고 인스턴스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가 인서트, 데이터 추가, 데이터 값의 변경되는 업데이트, 데이터가 삭제되는 딜리트 이렇게 있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배운 테이블 시간에 배운 거 있잖아요. 처음에 테이블 만들기, 그 다음에 테이블 삭제하기는 안 해봤는데 테이블에 필드를 추가하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을 넣고 했잖아요. 데이터 타입도 만들고 그게 다 사실은 스키마를 변경하는 실행 쿼리로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마우스로 한 거예요. 자, 그 정도만 알아두도록 하고 요거를 다른 관점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조회 쿼리는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라고 했고요. 그리고 실행 쿼리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 중에 스키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와 인스턴스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그 전에 쿼리의 유형에 대해서 배울 때 DML, DDL 그리고 우리 안 배우지만 DCL, TCL이 있다라고 했는데 요거 그냥 무시하고요. DML과 DDL만 살펴볼게요. 이거를 기억하는 학생이 있나요? DML과 DDL이 뭔지 기억을 하나요? 자, DDL은 데이터 스키마에 대해서 다루는 거고요.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고요. DML은 인스턴스에 대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데이터 매니퓰레이션 랭귀지. 이 관점에서 보면 얘만 뭐겠어요? 네, DDL입니다. 그리고 얘와 얘는 이렇게 두 개는 DML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DML과 DDL의 기준으로도 여러분이 나눌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조회 쿼리와 실행 쿼리, 이 XS에서의 기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익숙해져야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한번 쿼리 마법사를 사용해서 쿼리를 만들어 볼 건데 자, 쿼리 마법사를 사용해서 쿼리를 만들어 볼 건데 마법사는 그냥 한 번만 사용해 본다고 그랬잖아요. 자,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도서 목록 관리 테이블이라고 있어요. 자, 액세스 파일을 열어 볼게요. 액세스 파일을 열어보면 자, 컨텐츠 사용을 눌러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누르고요. 보면 도서 목록 관리 테이블을 한번 열어볼까요?
네, 도서 목록 관리 테이블을 보면 이렇게 많은 도서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필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다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추려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뭘 볼까요? 뭐 도서 코드는 프라이머리 키로 쓰이니까 보통 요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책 제목과 저자 요렇게만 추려서 보고 싶은데 얘를 쿼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를 닫고 자, 만들기죠. 그 다음에는 쿼리 마법사. 우린 앞으로는 쿼리 디자인을 쓴다고 했지만 쿼리 마법사를 써볼게요. 쿼리 마법사에 얘네들은 우리 수업 시간에는 안 할 거고요. 여러분이 관심 있으면 해보시고 단순 쿼리 마법사. 자, 단순 쿼리 마법사를 누르면 어떤 테이블에서 할 거냐. SQL로 보면 from절이 될 건데 어떤 테이블이냐? 도서 목록 관리 테이블. 그러면 여러 가지 필드들이 있는데 이걸 다 쓸 거냐? 짠, 아니고요. 다시 도서 코드, 도서명, 뭐 더블 클릭해도 되고 이 버튼을 눌러도 돼요. 저자 이렇게 볼 거라는 거예요. 도서 코드, 도서명, 저자. 다음, 자, 이 쿼리 제목을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는데 뭐라고 할까요? 마법사 연습 이렇게 할게요. 마법사 연습이라고 하고요. 자, 쿼리 정보 보기로 하면 이대로 끝난 거고요. 쿼리 디자인 수정을 하게 되면 아까 말한 그 쿼리 디자이너 있잖아요. 디자이너로 가서 조금 더 정교한 쿼리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어차피 저장하고 나서도 다시 디자인으로 갈 수 있으니까 쿼리 정보 보기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짠 하고 마쳤어요. 그러면 자, 이 쿼리가 하나 생겼단 말이에요. 이 쿼리를 더블 클릭하면 실행을 시키는 건데 실행하면 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도서 목록 관리 테이블에는 이렇게 많은 필드가 있었는데 쿼리를 실행했더니 요만큼만 나왔죠. 자, 도대체 쿼리에 무슨 내용이 있었던 걸까? 얘를 마법사 연습을 우클릭하고요. 디자인 보기를 누르면 자,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마법사를 안 쓰고 얘를 직접 만들 거예요. 물론 마법사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수정을 해도 되겠고요. 우리 아까 강의 노트에 있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 이 말이에요. 쿼리 마법사를 통해 만들면 쿼리 디자인에서 열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쿼리 디자인에서 만든 건 마법사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쿼리 디자인과 SQL 편집기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쿼리 마법사를 이용해서 쿼리를 한번 만들어 봤고 똑같은 거를 쿼리 디자인을 이용해서 처음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액세스 화면으로 넘어가서요. 마법사 연습을 닫고 이번에는 처음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 여러분이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될 메뉴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더블 클릭을 하거나 우리 도서 목록 관리잖아요. 도서 목록 관리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추가를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선 닫기를 하고 나서 여기서 가지고 와도 되고요. 아무튼 지금 요 도화지 안에 놨단 얘기는 내가 지금 쿼리를 만들 건데 도서 목록 관리라는 테이블을 이용해서 만들 거야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얘 저장부터 할까요? 저장을 뭐라고 할까요? 뭐 그냥 도서 목록 관리 쿼리 이렇게 할까요? 도서 목록 관리 쿼리.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서 목록 관리 쿼리가 만들어진 건데 예를 들면은 여기서 도서 코드, 도서명, 저자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해요. 그런 다음에 물론 얘를 닫고 나서 도서 목록 관리 쿼리를 해도 되겠지만 똑같은 게 여기서 실행을 누르면
실행을 누르면 우리 아까 마법사 이용해서 만든 거랑 똑같아요. 아, 요거 3개만 가지고 오는 거구나 라는 쿼리를 만든 게 되는 거고요. 즉 여러분이 더블 클릭을 하든지 아니면 필드를 쭉 끌어와서 화면에 표시할 우리가 사용할 필드들을 고를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다 가지고 와야 될 때가 있잖아요. 다 가지고 와야 될 때는 위에서부터 쉬프트를 이용해서 복수를 선택한 다음 다 가지고 와도 되고, 아니면 별표를 더블 클릭하면 이 별표라는 게 DB에서 갖는 의미는 모든 거 다 이런 뜻입니다. 해볼까요? 이렇게 모든 거 다 가져와서 실행을 해보면 자, 다 가져왔잖아요. 자, 별표로 한 거나 아니면은 전체를 다 끌어와서 한 거나 동일하게 자,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제가 실행을 할 때 이 실행 버튼을 눌러서 했는데, 우리는 지금 조회만 하는 쿼리잖아요. 조회 쿼리일 때는 이 보기를 누른 거나 실행을 누른 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뭔가 우리 실행 쿼리라고 한 것들, 테이블의 변화, 인설트를 하거나 딜리트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보기를 누르면은 이 쿼리를 실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간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면 해도 되겠군 해서 실행을 하면 실제 액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다시 조회 쿼리를 할 때는 보기나 실행이나 똑같고, 나중에 실행 쿼리를 할 때는 보기는 한번 연습, 실행은 진짜 액션,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디자인, 쿼리 디자이너에서 우리가 뭔가 한다라는 거는 여기 있는 요 속성들, 필드, 테이블, 정렬, 표시, 조건 또는 이렇게 있잖아요. 얘네들을 우리가 사용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씩 설명을 해보면 요 두 번째 있는 요 테이블 있잖아요. 요 테이블이라는 거는 어떤 테이블로부터 값을 가져올 거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왜 필요해? 여기 도서 목록 관리가 있으면 당연히 도서 목록 관리지 그렇게 될 텐데, 나중에 여러분이 쿼리 복잡한 거 하게 되면 테이블이 여러 개 필요해요. 자, 테이블이 여러 개 필요해서 요 테이블 여러 개들 가지고 이 필드, 이 첫 번째 필드는 요 테이블에서 오고, 두 번째 필드는 요 테이블에서 오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어느 테이블에서 가져올지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 어느 테이블에서 어떤 필드를 가져올지를 우리가 지금 이미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서코드, 도서명, 저자, 발행일 하면 어떤 테이블이 어떤 필드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네를 이제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뭘로 해볼까요? 정렬 기준 없이 한번 실행을 해보면 20살 여행, 아름다운 품성 순서대로 나오는데, 만약에 도서명으로 정렬을 해볼까요? 도서명 오름차순으로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바뀌었죠? 도서명 내림차순으로 하면 또 당연히 이렇게 바뀌었겠죠. 자, 가격도 한번 추가해 볼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까요? 가격 내림차순으로 한번 해볼까요? 가격 내림차순, 비싼 거부터 나오겠죠? 자, 가격 내림차순. 자, 근데 가격 내림차순 38,000원짜리가 두 개가 있네요. 근데 가격 내림차순으로 하면서 도서명 오름차순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가격 내림차순이면서 도서명 오름차순, 이렇게 하면 될까요? 자, 가격 내림차순이면서 그 안에서 도서명 오름차순. 근데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해보면 도서명이 먼저 정렬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경우에는 자, 얘를 이동을 시켜요. 뒤로. 얘는 왜냐하면 정렬하는 순서는 먼저 나온 게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얘를 이동을 시키는데 이거 되게 어려워요. 자, 쉽지 않아요. 자, 쉽지 않는데 지금 요 위에 여기 파란색 살짝 있잖아요. 요 파란색 있는 부분. 자, 화살표가 지금 위로 가면 이렇게 되고 아래로 가면 이렇게 되는데, 어디에 딱 걸치면 작은 화살표가 됐잖아요.
요때 자, 해볼게요. 얘를 선택을 하고 얘를 꼬집는 느낌으로. 네, 아마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없을 것 같아요. 꼬집는 느낌으로 해서 소비자 가격 뒤로 옮기게 되면은 내림차순, 오름차순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 가격으로 내림차순을 하고 도서명 오름차순으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혹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다시 도서명을 뭐 원래대로 가볼게요. 자, 원래대로 가보고 소비자 가격 내림차순으로 하는데 가격을 보이고 싶지가 않아요. 자, 다시 정렬 기준을 다 없애볼까요? 정렬 기준을 다 없앴어요. 소비자 가격 내림차순으로 하는데 가격을 보여주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은 얘를 빼면 내림차순을 어떻게 적용을 하겠어요? 적용 못 하잖아요. 자, 그럴 때 소비자 가격을 사용하긴 할 거예요. 정렬 기준으로 사용할 거예요. 자, 내림차순. 근데 화면에만 안 보일 거예요. 자, 탁 이렇게 화면에 안 보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실행을 누르면 소비자 가격은 안 보이지만 사실은 정렬이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돼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이 표시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SQL문을 볼까요? 오른쪽 아래에 보면 SQL 보기라고 있잖아요. 자, SQL을 누르면 짠 하고 눌러보면 도서 목록 관리 테이블에서 도서 코드, 도서명, 저자, 발행일을 보여줘라. 그런데 오더 바이는 우리 안 배웠지만 뭐겠어요? 소비자 가격 내림차순. 즉 소비자 가격을 사용하긴 했는데 정렬 기준으로만 사용했고 화면 표시에는 안 했어요. 여기서 한번 화면에 뿌려주는 걸 해볼까요? 자, 다시 얘를 SQL 보기를 다시 닫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디자인 보기로 가면 오른쪽 아래 디자인 보기로 가면 지금 여긴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얘를 SQL 보기로 가서 여기서 수정을 해요. 자, 콤마 도서 목록 관리의 발행일 이렇게 하면 그리고 저장을 한 다음에 디자인 보기로 가면 표시가 안 돼 있네요. 네. 자, 왜 안 돼 있을까요? 자, 이렇게 사전 녹화를 하니까 이런 점이 좋네요. 제가 뭔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되면은 잠깐 멈추고 한번 찾아볼 수가 있어서 좋은데 왜 안 돼 있죠? 자, 다시 SQL문을 가보면은 발행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발행일이 아니고 아까 뭐였죠? 소비자 가격을 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자, 여기를 소비자 가격이라고 하고 저장하고 다시 디자인 보기로 가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SQL문에서 직접 건드리는 거와 디자이너에서 건드리는 거는 서로 연결이 돼 있고요. 디자이너에서 아주 디테일한 건 못해요. 아주 디테일한 건 표현이 안 되는데 그런 건 여러분이 만약에 SQL을 귀신같이 다룬다 그러면 SQL문 가서 직접 하면 되겠고요. 여러분이 SQL을 귀신같이 다룬다 그러면 액세스 안 쓰겠죠. 네, 훨씬 더 헤비한 툴인 오라클이나 MS SQL을 아마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해서 지금까지 본 거는 표시 그리고 정렬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나타냈는지 봤고요. 조건을 한번 해볼까요? 조건 예를 들면은 어떤 조건을 넣어볼까요? 자, 한번 페이지가 100페이지 초과. 자, 우리 슬라이드를 다시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자, 페이지가 100페이지를 초과하면서 가격은 15,000에서 30,000 사이. 여기까지 일단 페이지 100페이지 초과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페이지 100페이지 초과. 해보세요. 자, 페이지 100페이지 초과. 자, 그러면 페이지가 여기 조건이라고 써 있잖아요. 페이지가 크다. 뭐보다 크냐면 100. 이렇게 됩니다. 이 조건에는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주어를 넣어도 됩니다. 자, 넣을 때는 대괄호하고 페이지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대괄호하고 페이지를 하게 되면 페이지가 100 넘는 것만 나오고요. 그리고 얘를 생략을 해도 페이지가 100 넘는 것만 나오게 됩니다. 주어는 생략해도 된다라고 했고요. 페이지가 100을 넘으면서 가격이 15,000 넘는 거. 자, 넘는다 15,000. 이렇게 조건이 두 개가 나란히 붙었잖아요. 그러면 AND 조건이 걸린 겁니다. 이거는 우리 테이블에서 제가 필터 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페이지가 100을 넘으면서 15,000원 넘는 것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5,000원 넘는데 38,000원짜리도 있네요. 15,000원 넘지만 3만보다는 작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AND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AND 작다 3만.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과를 보면 자, 3만원 넘는 건 빠졌죠. 즉 주어가 생략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소비자 가격이 15,000보다 크다. AND 소비자 가격이 3만보다 작다. AND 페이지가 100보다 크다.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아니면 여기에다 식 쓰는 게 왠지 깨림직하다. 그러면 소비자 가격을 하나 더 추가해요. 그리고 작다 3만. 근데 이렇게 하면 소비자 가격이 두 군데 나올 거 아니에요. 두 군데 나오는 게 두 군데 나오니까 얘가 꼬였죠, 이름이. 자, 그러면은 소비자 가격을 하나를 그냥 표시만 안 해요. 표시를 안 하고 여기에서 보여주면 되겠죠. 자, 조건은 두 개가 걸리고 실제로는 하나가 나오고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하나의 필드에 대한 조건이면 한 필드 안에서 해결하는 게 좋죠. 자, 그런데 조건이 또 하나가 붙었어요. 조건이 뭐가 붙었냐 하면 한번 다시 강의 노트로 돌아가 보면 페이지가 100보다 크고 AND 15,000원에서 30,000원 사이인 거. 5월라는 얘기는 즉 페이지랑 소비자 가격과 관계없이 발행일이 2007년 2월 1일 이후면은 뽑아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거 AND 5어 연산자에 대해서 익숙한지 모르겠는데 AND 5어 연산자는 우선순위가 AND는 곱셈과 우선순위가 같고요. 5어는 덧셈과 같아요. 자, 곱셈 덧셈 있을 땐 곱셈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면 페이지가 100보다 크면서 소비자 가격이 여차저차한 거 또는 발행일은 혼자 앞에 거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5어 조건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우리 필터 연습할 때 뭐 서울 주공 아파트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는 고급 필터에서 또는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시트가 하나 나왔잖아요. 지금 쿼리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요. 여기 또는 즉 조건 아래에 또는에 걸게 되면은 윗줄과 아랫줄은 5어 조건으로 걸려요. 보면 발행일이 뭐였죠? 2007년 02월 01일 보다 이후 2007년 2월 1일보다 이후다 하게 되면은 짠 해보면 소비자 가격이 15,000에서 3만 사이이면서 페이지가 100보다 큰 거 또는 지금 이런 애들 봐요. 이런 애들. 자, 소비자 가격 15,000 넘지도 않았는데 나왔잖아요. 얘네들도 뭐 그러네요. 왜냐하면 2007년 2월 1일보다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장을 하고 SQL문을 한번 좀 쭉 보세요. SQL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생겼나, 뭐가 더 복잡하게 생겼나 한번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where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필드, 테이블, 정렬, 표시, 조건 또는이라는 건 조건의 일부가 되겠죠. 요거를 다 쓸 수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강의 노트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했던 게 뭔가요? 자, 도서명, 저자, 페이지, 발행일, 소비자 가격 정보 요것만 화면에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도서명 오름차순, 그리고 조건은 이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조건은 우리 방금 다 걸었으니까 사소한 것들, 자, 얘네들을 한번 다시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는 순서는, 자, 도서 코드는 필요 없나 보네요. 자, 도서 코드는 딜리트를 누를게요. 우리 도서명, 저자, 페이지, 순서가 페이지가 먼저 나오네요. 페이지, 발행일, 소비자 가격 정보를 도서명 오름차순으로 출력하려네요. 그럼 내림차순인 걸 풀고 도서명 오름차순으로 출력하되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 자, 이런 필드를 뽑고요. 그리고 조건도 다 걸어줬고 도서명 오름차순 저장을 해서 실행을 하면 강의 노트에 나온 순서랑 만나볼까요? 강의 노트에 나온 순서는 1997 그림 40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 것도 자 1997 그림 40 해서 강의 노트에 나온 거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쿼리에 대해서, 쿼리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조금 더 본격적인 쿼리는 이제 식 작성기라는 거를 사용해서 하게 됩니다. 식 작성기를 사용해서 하게 되는데, 오늘은 쿼리의 맛배기만 보는 걸로 하고요. 식 작성기를 이용해서 본격적인 쿼리를 만드는 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될지, 다 온라인이죠. 실시간 화상 수업으로 진행하게 될지, 아니면 이번처럼 사전 영상 녹화를 하게 될지는 제가 조금 더 염려하고 있는 상황들을 살펴보고, 또 여러분 일부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결정을 해서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할 테고요. 우리 오늘 과제 있었잖아요. 제가 첫 부분에 말씀드렸지만, 자, 과제, 여러분들 주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질의 시나리오를 올리는 거, 무엇보다 제 시간에 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의 없게 내는 건 카운트를 안 하겠다라고 했고요.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면 일단 냈는지 안 냈는지만 카운트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팀원들끼리 잘 협의를 해서 신중하게 작업을 해서 과제 늦지 않게 내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